예,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에서 사고가 터지면 세계대전급입니다. 한반도에서 사고가 터지면 UNC, 유엔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관계하는 사실상 세계대전이고요. 대만에서 사고가 터지면은 그냥 대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관계가 돼요. 한국, 일본. 그래서 이것도 세계대전급입니다. 사실 뇌관의 성격으로 보면 한반도보단 대만이 조금 더 사고 터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 사정을 오늘 좀 살펴보고요. 요즘 특히 이제 미국이 대만에서의 사고가 터질 때 한국이 뭐를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이 논의가 지난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모아서 알려드리면서 이번 총선의 핵심 주제가 결국은 한국이 종중으로 계속 타락해 갈 거냐 아니면은 서방 열강으로 발돋움할 거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거대한 착각이 좀 있죠. 그러니까 대만 침공은 대한민국과 별로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그 협소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한국 경제 및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인데 세계 경제는 한 10% 정도 타격인데 한국은 무려 23.3% 타격 받는다고 블룸버그가 말한 적이 있죠. 얼마 전입니다. 1월 달에. 근데 이 단기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만약에 대만이 함락되는 경우에는 거의 뭐 대한민국이 치명타를 맞죠. 대만이 함락된다는 얘기는 제1도련이 붕괴한다는 뜻이고 대한민국이 중국 영향권으로 추락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만 문제가 결코 이 강 건너 불이 아니고 남의 집 뭐 불난 거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불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국이나 북한이 동시 패션을 좋아합니다. 네, 정말 동시 패션을 좋아해요. 이 1968년 1월에서부터 10월 정도 사이에 베트콩과 월맹이 테트 공세, 우리가 흔히 구정 공세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1월 말에 구정이었는데 실제로 이건 구정 공세가 아니라 약 10개월에 걸친 9개월에 걸친 그런 대대적인 캠페인이었고요. 이게 일어났을 때 1월 21일 날 구정공세 직전에 북한이 김신조 부대를 난파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꼼짝 마라 이거죠. 1월 23일에는 푸에블로호를 납치했습니다. 구정공세가 끝난 10월 30일에는 이제 울진 삼척 공비 사건을 일으켰죠. 뿐만 아닙니다. 1973년에 용키푸르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이 참전했습니다. 그 전쟁과 맞물려서 중동 아랍권이 석유 수출을 닫아 걸어가지고 우리는 제1차 오일 쇼크로 골로 갈 뻔했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공산권 이런 쪽이 이른바 국제연대라는 이름 아래 동시 패션을 좋아합니다. 대만에서 문제가 터지면 분명히 북한이 들썩거립니다. 스스로 들썩거리든지 중국이 시켜서 들썩거리든지.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요즘 많이 나와요.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참 공포스러운 일이 코드가 짜였어요. 아베 코드는 가짜입니다. 시진핑 코드가 진짜입니다. 시진핑이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베 코드는 2007년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넷을 엮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중국에 맞서겠다는 건데 핵심 두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입니다. 뭐 한국은 그 당시에 MB가 워낙 황당해서 빠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MB가 좀 많이 황당했죠. 특히 이 외교 안보 통일 쪽에서 좀 이상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12년 8월 10일 날에는 독도에 가서 저렇게 독사진을 박았습니다. 저게 대통령으로서 할 짓이 아니거든요. 독도는 우리 거다라고 저렇게 날뛸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뭉개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경비대가 가 있고 또 거기에 주민등록을 등록해 놓은 분들이 계시고 뭉개면 됩니다. 뭉개면 저렇게 문제를 오픈시켜 가지고 긁을수록 뭐 당장 뭐 표현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절대로 유리한 게 없습니다. 국제법상. 그러니까 국제법상 우리가 불법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건데 법으로 끌려 들어갈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리핀은 그 당시에 베니뇨 아키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선명한 반중 전선이고요.
이 사람이 2010년인가에 그거를 제기를 했을 거예요. 그 저기 뭐지? 저기 뭐야? 2008년인가? 2010년쯤에 제기했죠. 그 남중국해에 그 구단선을 긋고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그 국제 재판으로 끌고 가서 이겼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반중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요. 아키노의 그 아들이죠. 예, 베니뉴 아키노. 그러니까 우리를 뭐 뺀 거는 이해가 가더라도 MB가 좀 황당했으니까 필리핀 뺀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인도와 호주를 집어넣는 게 또 가당치가 않죠. 인도가 요즘 들어서 반중이지. 인도가 이게 독일보기 박쥐 게임의 천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공이 만들어졌을 때 세계에서 최초로 중공을 국가로서 인정한 나라가 네루가 이끌던 인도였습니다. 인도가 복잡한 게임 하는데요, 거기가. 그 다음에 이제 호주는 요즘 들어서 좀 정신을 차렸지, 호주 가관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호주에 2006년경에서부터 최근까지의 연도별로 이제 중앙정부,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퀸즐랜드, 웨일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타스마니아, 노던 테리토리, 수도특별준주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그 정권을 어느 당에서 가졌나 보면 뻘겋잖아요. 다 노동당입니다. 예, 노동당이고요. 이 그 군청색과 말하자면 이 황색이 자유당인데, 자유당이 왜 색깔이 두 개냐? 노던 테리토리의 자유당은 중앙 자유당과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노던 테리토리 자유당은 이렇게 황색으로 따로 표현을 했고요. 거기서조차 노던 테리토리에서조차 노동당이 줄곧 집권을 해왔죠. 즉 여기서도 보듯이 이 노동당이 최근 들어서 반중이지, 노동당 거의 뭐 중국 간첩들한테 포위당하시피 한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자유당도 거기서 많이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래서 호주야말로 말하자면 중국 간첩의 소굴이죠, 거기가. 예, 그래서 이 노동당이 지배하는 호주 정치가 이 친중 잡탕 오염에서 벗어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노던 테리토리의 전략 요충지가 다윈항인데, 다윈항구를 중국에 장기 임대하려 그렇게 추진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개판이니까 태도국에 막 중국에 파고드는 거예요. 솔로몬 제도 같은데. 즉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인도, 호주를 집어넣고 한국, 필리핀을 빼고서 중국에 맞선답시고 쿼드를 했으니 이게 이제 생쇼라고 제가 이제 픽픽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시진핑의 쿼드는 정말 알찹니다. 네. 먼저 시진핑은 이제 그 같은 도살자 형제 푸틴을 딱 이렇게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2022년 2월 달 동계올림픽 열리기 직전에 푸틴이 시진핑을 방문해서 아우님,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크라 칠 것 같은데 그때 아우님이 나 도와주셔야 돼.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중러가 그때 발표한 얘기 보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우리의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다, 리미틀레스다, 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인 2023년 3월에 시진핑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저 계단 내려오면서 둘 사이의 속삭입니다. 예, 세계는 100년 이래 최대의 격변기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면 바로 이 변화를 이끄는 기관차입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저렇게 쏙닥거리면서 내려왔어요. 저것 때문에, 저런 행보 때문에 유럽이 완전히 반중으로 도는 거예요. 유럽한테 우크라 침공이라는 건 유럽의 심장에 칼을 겨눈 사건인데 이걸 중국이 끼고 도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023년 이것도 3월입니다. 8월입니다. 2023년 8월에 중국이 사우디를 불러들여서 이란과 억지 화해 쇼를 연출하도록 강압을 했죠. 야, 내가 큰 손이야. 너 와갖고 베이징에서 이란하고 화해 좀 해야겠어. 그래야 나도 면 좀 살겠어. 예, 왕이가 둘을 불러가지고 저렇게 강요를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코드는 이제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북한 남죠. 북한이 이제 그 2023년 9월에 북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코드가 완성된 겁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전체주의 코드입니다. 토탈리테리안 코드. 이건 백모의 용어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국이 이 토탈리테리안 코드, 전체주의 코드를 내실화하기 위한 진짜 여러 가지 그런 힘을 써요. 여기서 이제 오일통이 두 개가 보이죠. 하나는 2017년이에요. 2017년에는 예를 들면은 한국도 이란에서 12%뭐 이렇게 수입을 했어요. 12%인가 17%인가 됩니다. 예, 수입이 12%. 그런데 2023년이 되면 이란 석유의 90%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중국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이 아니죠. 예, 그 러시아에 대해서 보자면 2023년에 이제 러시아의 수출의 72%, 수입의 68%가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가 아시아의 어느 국가다라고 세분해서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대부분이 중국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그 시진핑이 이끄는 전체주의 코드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경제에 있어서도 중국 아니면 못 먹고 사는 거고요. 핵과 미사일도 중국이 밀어준 거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북핵이라고 쓰고 그건 북핵 반점이다. 원하는 중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감싸는데 이제 뭐 아주 후한무치합니다. 예, 이제 그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게 북한을 감싸죠. 그래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도 그것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정이 내내 무산되고 그때 중국이 내놓는 말은 아니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북한도 쟤들도 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 뭐 이런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주의 코드가 완성이 된 거죠. 예, 시진핑의 코드입니다. 시진핑 코드입니다. 이 전체주의 코드는 동아시아 세계대전의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러 북이 이 넷이 똘똘 뭉쳐야 동아시아에서 뭘 도모하든가 말든가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죠. 이런 게 없으면 대만 침공 꿈도 못 꾸죠. 그러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만 침공은 필연적을 필요적이라고 썼나요? 대만 도발은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세계 대전으로 번져갑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근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위한 무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2번을 했죠. 목표는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 타격입니다. VOA 보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이제 북한은 우리는 뭐 직접 이제 괌이나 일본에 있는 그 미군 기지 다 때릴 수 있어. 이 게임으로 지금 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어용이 아니라고요. 그럼 괌과 일본은 왜 노리냐? 중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사고 칠 때 옆에서 한 손 거들겠다 이거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날리는 판에 이게 중국이 스스로 직접 나서서 혹은 북한을 시켜서 이게 뭔가 사고 칠 거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가만두겠냐. 예, 이 브루스 클링어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이죠. 여기서 보면 제가 그 대목은 그걸 안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입니다. 아니 뭐 말로는 무슨 뭐 가치 공유 동맹이 어떻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 중국 앞에서 지금 머리 못 쳐들고 있지 않냐. 헤드 다운. 중국이란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중국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대중 저자세 이제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중 대립각 세워야 된다. 이런 좀 소편한 소리를 합니다. 뭐 한국 사람 기질을 잘 모르는 거죠. 말 얌전하게 하다가 한 번에 빤찌 나가고 한 번에 도끼 들고 덤비는 게 한국 사람 기질인데 뭐 그런 건 좀 생각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죠. 예.
Korea is trying to keep its head down in a Taiwan situation. If Taiwan is controlled by China, it directly undermines South Korean strategic interests, and Korea should be trying to protect those values not only with Taiwan but throughout the Indo-Pacific. So Korea's got skin in the game, but to be in the game, you got to be on the court. 예, 어차피 뭐 대만의 침공 더 쳐지거나 이러면은 한국 못 벗어나. 뭐 한국은 이미 게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게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게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답게 좀 놀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브루스 클링어가 원하는 그런 노름이라는 건 아베같이 입으로 막 떠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입으로 안 떠들면서 그냥 칼 푹푹 찌르고 다니고 있잖아요. 아니 2022년, 2023년에 그 수주 기준 세계 무기 수출 2위 국가란 말이에요. 이미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이러니까 말을 이렇게 그 명확하게 안 하죠. 심지어는 요번에 뭐 국힘에서 그 이번 선거가 결국 종중이냐 동맹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안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한동훈이 괘씸해 갖고 저는 뭐 국힘 찍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또 뭐 찍어라는 소리도 아니고. 예.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드릴 테니까. 아니 이종섭 같이 한미동맹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야 너 들어와 가지고 무릎팍 꿇고 공수처 앞에서 기다려 영원히 기다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나? 아니 대통령은 얘기 안 하더라도 국힘의 후보 중에 하나는 이번 선거는 종중이냐 동맹이냐 판가름 나는 선거입니다. 알아서 찍으십시오. 이런 얘기한 후보가 그 잘난 후보들 중에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저 자세가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저는 정부 쪽에서는 좀 말을 아끼는 것도 괜찮다. 너무 민감한 지역이라서. 그러나 제가 지금 하는 정도 얘기는 조중동에선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 근데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 했나? 조선일보가 이번 선거는 종중이냐 동맹이냐 한판 승부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한동훈이 꼬셔가지고 수갑 채워서 끌고 다니면서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흔들고 자기 지분만 넓히려고 그러죠. 조선일보 지금 당선 확정이 3명이고 가능이 1명 아니에요. 최재형도 그 조선일보랑 가깝거든요. 뭐 최소한 친인척 관계로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 당선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셋은 저 신동훈인가 신동욱인가 예, 그 사람 그 박정훈 그 송파 그 다음에 유용원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선 확정권이죠. 이번 선거 일단 조선일보의 대승이에요. 조선일보의 대승입니다. 예, 그건 확실해요. 그렇다 해서 국힘 찍지 마라 찍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 얘기 다 끝나는 거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 혼자의 이런 판에 신문 중에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는 신문 중에 단 하나도 말하자면 이번 선거는 종중이냐 동맹이냐를 판단하는 거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데가 없는데 대통령 혼자서 앞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 중국에 대한 그 발언 수위 높인다. 여보시오, 브루스 클링어 씨, 한국 속사정 좀 알으셔야 돼. 당신은 이 말은 맞는 얘기야. 근데 이건 한국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요번 난 이 양반 좋아하는데 스캇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EI 한국 정부가 워싱턴에서 운영하는 큰 연구소죠. 거기 차기 소장입니다. 역대 소장 중에 최고의 사람을 모셨어요. 윤 정부가. 제가 KEI 소장 되기 전부터 한국에 대해서 제일 확실한 전략적 관점 가진 사람은 스캇 스나이더다. 그런 말을 여러 번 제가 아마 드린 기억도 있고 그런데 소장 임명이 됐더라고요. 4월에 취임합니다. 아직 취임 며칠 전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한국은 대만에서 사고 터지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 1, 경우 1은 뭐냐.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시켜서 주한미군을 공격시키면 한국 안에 있는 주한미군이 공격받는데 한국이 당연히 군사행동 취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시나리오 넘버 2는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이 북한을 시켰던 시키지 않았던 북한이 스스로 알아서 주한미군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대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판 자체가 한국이 뛸 수밖에 없는 판이다. 제가 주장해온 그 동시 패션 도발이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스캇 스나이더가.
저는 스캇 스나이더를 컨닝한 적이 없고요. 스캇 스나이더도 저를 컨닝한 적이 없는데 둘이 보는 관점이 같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South Korea would not only be an interested party, as Bruce was suggesting, they would be directly involved. Because, for instance, if there is some kind of Chinese invasion of Taiwan, then China also has to be concerned about U.S. forces in the region, including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o that would draw Korea in. Or, alternatively, if there's a conflict across the straits and North Korea sees an opportunity to take advantage, it's likely that horizontal escalation could occur in that form. And so that would mean, again, that South Korea would be drawn in. So I think that it's prudent for the U.S. and South Korea to have an active discussion about the possible ways in which South Korea could be affected by a Taiwan conflict. And I think that it's prudent for South Korea to prepare accordingly. 예. 그러니까 이게 브루스 클링어처럼 막무가내로 한국도 중국에 대해서 아각거리고 목소리 높여야 돼, 잘난 체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스캇 스나이더는 뭐냐면 한국이 택하던 말던 간에 북한이 스스로 알아서 동시 패션 도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중국이 북한을 시켜서 동시 패션 도발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논의하고 고민해야 된다. 아니 세상에 조선동화에서 이런 논의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보수 담론의 깃발을 들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한국의 수준이에요. 그럼 그거 전에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외교나 정치나 안보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학자들조차도 쉬쉬하면서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예요. 알만한 사람들도. 그러니 백모같이 이렇게 제야가 떠드는 거지.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앞으로도 떠들 때 국내에 있는 학자나 국내 언론을 인용해서 떠들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오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리 마티네스 전 주일 미군 사령관이 상당히 이제 적나라한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우선 첫째가 한미일이 엮여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사고를 치면 일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 일본의 유엔사 후방본부 UNC 리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중거리 타격 능력을 가지고 유엔사 후방본부가 들어있는 미군 기지를 때릴 수가 있다고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유엔사 후방본부가.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영토를 공격받은 게 돼. 그러니까 일본이 북한을 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일을 해 막무가내. 반일 좋아요. 저보다 더 반일하는 사람 있나?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씻을 수 없는 죄, 물질주의, 닥치고 북강경으로 현대 문명을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버렸다. 이런 얘기하는 인간 없잖아. 그 다음에 조청년 제일 동포 10만 명 북송. 그거는 반인류 범죄다. 그건 반인류 범죄다. 그다음 영토 축소에서 그 대한해협 그 건너편 스시마해협 쪽으로 러시아 옛날엔 소련 그다음에 중공배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동해를 그렇게 놀이터로 만들어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월남전 총성도 아직 안 끝났는데 통일 월남이 만들어지도 않았는데 월맹이랑 하고 진짜로 일본을 정말 뼈아프게 뼈 때리게 비판하는 건 백모예요.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 반일은 저는 극도로 피하는 편이잖아요. 왜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요. 엮여 있다고 서로.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The biggest link is what you just said, Liz. It's that United Nations connection. This United Nations Command has bases in Japan. They have locations where certainly forces will come through if needed. Because you have to understand on the peninsula that should there be a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s much more than just North and South Korea. There is a community, an environment, a capability that surrounds Korea that is out there that will come to the aid of South Korea. This United Nations Command, it's very, very important. 네. 이렇게 유엔사 후방기지 문제 때문에 일본은 우리 쪽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일본은 그냥 끌려 들어와요. 저절로 끌려 들어와요. 유엔사.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서 일본이 잘 끌려 들어올 수 있도록 평소에 일본과 관계를 돈독하게 해놔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대만 침공이 일어나면 주일 미군은 무조건 관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The Taiwan scenario is a tricky one. And the reason it's tricky is because nobody really knows how it would actually play out. The commander in chie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ould decide what our policy is going to be with Taiwan. Now, I would say that no matter which scenario is in place, Japan, there is going to be some involvement with the US forces in Japan. And the reason I say that is there are 54,000-ish US uniformed members in Japan, more than any other single country in the world. When you put those two together, that's a big number. And so if there's any type of major conflict in the Pacific, there's no way that I believe the Indo-PACOM commander or our leadership in Washington, D.C. would say, well, let's ignore those 80,000+ troops that we already have right on the scene. So there will be some sort of involvement. 대만 침공이 전면적으로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도 관여할 수밖에 없다. 침공이 그냥 건드려 보는 정도면 주일미군 관여로 끝나는데 이게 전면적 침공이다 그러면 이건 주한미군도 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한국은 아마도 군사적인 도움은 아닌데 그러니까 병력 출동, 정보, 물자 지원, 해상 운송로 보호 등의 그 후방 지원 업무를 한국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Is fully engaged, there probably would be some South Korean involvement. Now, it may not be to the extreme of South Korean forces are deploying to Taiwan to fight. It could very well just be intelligence sharing. It could be resupply, logistics. There's a lot of ways that involvement can take place in a conflict. But, you know, if there was a full all-out blown war going on and U.S. forces in Korea were deemed that they're going to be used, I have no doubt that in some way South Korea would help the U.S. forces. 네. 그래서 이게 대만에서 어떤 그 사건이 터지는 게 절대로 강 건너불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연결돼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라는 두 글자는 발음하지 않았지만 대만 해협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분연히 반대한다. 그러한 시도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예. 그 맥을 같이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도태평양 육군사령관 찰스 플린이 최근에 이제 방문을 했죠. 그래서 신원식 장관도 만나고 이 사람은 이제 가감없는 속내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 사견으로는. 예. 예, 그 첫째는 뭐냐면 한국은 지금 자체방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미 힘이 세졌으니까 대만을 포함한 영내 방위에도 한국의 군사력을 투사했으면 좋겠다. 예, 자기 요망사항을 얘기합니다. 네. 플린 사령관은 대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국군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Very pleased with the way that the ROK Army and the ROK military are beginning to project some of the strength of that alliance to not just, protect the alliance here in Korea, but project it out into the region because it's an important message.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한미일 3국이 미국의 하와이나 알래스카에서 함께 훈련하는 날이 오기를 자기는 기대한다. 그러니까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체계가 굉장히 더 강화되기를 자기는 기대한다. 그 자기 요망사항이에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플린 사령관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합동훈련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But in the future,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get trained together in Hawaii or in Alaska and overcome some of those challenges. We, U.S., can help bring this trilateral together. And 네. 이 양반 아버님께서 한국 전쟁 때 16개월 동안 여기서 전쟁터에서 복무하신 분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 4월 총선은 7월 워싱턴 회의에서 한국의 몸값을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 끝났으니까 제가 나중에 내일은 이제 조그맣게 아주 그 좀 짧은 거를 하나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당일파. 저는 당일파거든요. 아니 뭐 국힘이 뭐라고 하든 한동훈이 뭐라고 하든 뭐 윤 대통령이 나가서 사전투표를 하든 말든 저는 당일파입니다. 예, 당일파의 뒤끝 장렬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값을 예, 저희가 정하죠. 예. 그러니까 투표 그 뭐 국힘이 제대로 그 걸었더라고. 투표하는 국민이 이기는 거예요. 투표하는 국민이 이겨요. 그래서 이 7월 워싱턴에서 무슨 회의가 있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7월 달에. 여기 보면 로이터 통신에서 미국이 7월 나토 정상회담 직전에 거기에 오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오라 그래 가지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로이터에서 실렸어요. 그저께. 그리고 7월 달에 나토가 75주년인가 뭐 그쯤 돼요. 나토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우리랑 일본이 다 초청받아 있기 때문에 정상에 갈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두 개의 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선 결과를 보고서 이제 서방 열강들, 미국, 일본은 이게 종중 지배 대한민국이야, 종중 극복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판단을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리 대상 대한민국이야, 서방 열강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요. 그 판단에 의해서 저희 몸값이 정해지는 거죠. 예, 저는 민주당도 만약에 만에 하나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종중을 극복하는 민주당, 종중과 투쟁하는 민주당 이게 선명하다면 민주당 찍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당을 찍어라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종중 극복에 도움이 되는 당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당을 찍으십시오. 통진당이 다시 부활해서 종중 극복에 도움이 된다? 통진당 찍으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